2차전지, 소재주를 최선호 섹터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장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멤버십으로 투자하는 2차전지 기업들이 가장 훌륭해 보이고요. 2030년까지도 투자해 간다면 엄청난 떡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꽃을 피운다면 떡상할 수 있는 종목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만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떡상이고요. 가장 힘든 섹터인 게임주 역시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좋고 내년엔 더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회복도 하고 떡상도 할 겁니다. 그 밖에 턴어라운드하는 실적 제약주와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박이 가능한 종목, 애플카 관련주, 정책 수혜주까지 탑10 종목들 모두 떡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위기의 삼성전자를 살펴봅시다. 어제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함께 보고 나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진투자증권의 추정치가 올해 기대 이하의 실적과 내년엔 역성장을 전망하면서 삼성전자를 존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제 충격적인 추정치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내년에도 12%가 넘는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컨센서스에 한참 미달하는 실적 추정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유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가도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PC나 IT 기기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서버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서 서버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업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도 서버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를 제대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업황 분석이 많이 틀리기도 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에는 저도 반도체 투자가 쉬운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업황 전망을 맹신하기보다는 투자에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부정한다고 일부러 피하면 절대 안 되고요. 부정적인 의견도 염두하며 비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이투자증권의 추정치도 확인해 봤는데요. 올해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내년은 역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역성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살펴본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인플레와 금리 인상, 코로나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했다고 했는데요. 요즘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미래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금리 인상 기조 역시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좀 더 완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해소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며 물가가 안정이 되면 낮아진 미래 실적도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미래 시장 환경은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추정치를 보며 지레 겁먹는 것은 오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환경이 불리한 것은 맞기 때문에 잘 염두하면서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함께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의 추정치는 상대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이긴 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안 그래도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에 심란한데 차트 분위기도 조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 심란하실 것 같네요. 저 역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동안 추가 매수는 7만원 아래에서 분할로 하자는 의견을 전했지만 7만원이 깨지자마자 더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보고서도 나왔고요. 솔직히 하락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조정을 진행 중이에요. 이어서 주봉 차트를 봅시다. 120주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120주선에서 반등 신호가 나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더 봐야겠지만 120주선이 맥점이었다면 지금처럼 애매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아직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기준선의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있는 것이 타격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 저하로 이어지면서 GOS를 통해 강제로 갤럭시 폰의 성능을 제한하게 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GOS 논란으로 갤럭시 폰의 위상도 많이 떨어졌고요. 저 역시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투자의 이유를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파운드리 수율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삼성전자가 극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수율이 개선되는 소식들이 전해질 때나 주가가 의미 있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만원 아래에서의 매수는 다시 회복되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해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을 종목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라는 것은 물렸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사야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일까라는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려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의문이 생겼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려면 이 의문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 아래는 결국 수익을 보는 가격이라고 해도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보유하며 회복하는 전략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7만원 중반 라인은 쉽게 회복되는 라인이고요. 8만원 라인까지도 시장 분위기만 달라진다면 재차 도전하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이번 주 120주선에서의 반응을 끝까지 확인해 보고요. 그 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 의견을 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준다면 주봉상의 보조 지표상으로도 선명한 바닥 신호를 만들어낼 겁니다. 120주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처럼 근접조차 해본 적이 없는 라인입니다. 만약 깨지더라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한 라인이고요. 지나친 걱정보다는 겸허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파는 주식 아니니 잘 들고 가고요. 매수는 더 비싸게 사더라도 올해보다 내년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도체 업황만큼은 서버 비중이 늘어나면서 애널리스트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엔 다 틀렸고요. 그들의 분석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옳지 않았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삼성전자는 당장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크게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8만원 라인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내용을 업데이트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긴축 발작과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단기 30%, 40%의 하락이 나왔고요. 반토막 난 종목들도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었는데요. 그래서 키 맞추기 조정이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익의 역성장을 하더라도 파운드리 사업에 꽃을 피운다면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멀티플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 없이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만 하지 말고요. 기업의 방향을 체크하며 희망을 잃지 맙시다. 삼성전자는 과거처럼 이번에도 잘 이겨낼 겁니다. 화이팅!